StyleGAN for 3D Control over Portrait Images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StyleGAN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tyleGAN은 레이턴트 코드로부터 얼굴을 생성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 모델이고요. 리절트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이 레이턴트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축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생성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3D MM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2번이나 발표한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캔된 얼굴을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파라메트릭하게 얼굴 모델을 무한으로 생성해 버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3D M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리얼하진 않죠. 그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 가능하지만 리얼하진 않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한 특성을 가져오고 리얼한 그런 퀄리티를 가져다가 둘이를 합치면 어떨까? 이게 이 논문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컨트롤러블 하면서도 하이 퀄리티 얼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하자가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멈췄네요. 네, 그래서 먼저 3DM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D 파라미터 P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얼굴을 막 생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파라미터 P에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다른 파라미터들이 들어있어요. 쉐이프에 대한 파라미터, 스킨에 대한 파라미터, 익스프레션에 대한 파라미터, 일루미네이션 등등 이런 게 들어있고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257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DMM 얼굴을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 P가 257차원의 벡터이고요. 네, 그리고 스타일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겐은 아까도 말씀을 짧게 드렸지만 어떤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제 레이턴트 코드를 넣으면 얼굴 이미지가 나온다, 이런 함수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겐의 그 레이턴트 코드 W를 넣으면 IW가 이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멘틱 컨트롤은 알 수 없다, W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다. 네. 이거를 이제 3DMM이랑 합치는 거죠. 컨트롤러브 파라미터로 조종을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이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학습의 데이터셋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데이터셋이 필요하냐? 레이턴트 코드 W와 이에 대응하는 얼굴 이미지 이제 IW가 필요한데요. 레이턴트 코드 W가 무엇이냐면요. 스타일겐에서는 이렇게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랜덤 샘플링된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W를 출력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진 어떤 매핑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Z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Z에서 W로 바꾸는 이유는 이제 고정된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극복하고 학습 데이터를 좀 더 유동적인 공간에 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요거를 디스인탱글먼트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스타일겐 논문에서의 약간 메인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W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W는 이제 층층이 쌓여 있는 스타일겐 제너레이터의 각 층에 주입이 됩니다. 스타일로서. 네. 그래서 이 스타일겐을 사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 Z를 다루는 게 아니라 W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코드 W는 512차원의 벡터가 18개 쌓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점이 이제 이 논문에서 5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마다, 그러니까 18개의 채널마다 섞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다른 해상도를 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독립적인 추론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512는 어떻게 나온 디멘션이었어? 512는 그냥 그렇게 학습했더니 잘 된다라는 거였고, 그냥 512개의 네, 엘리멘트를 그냥 사용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때 그냥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냥 임의로 512를 줬는데 그게 제일 잘 돼서 아마 512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턴트 코드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이 레이턴트 코드를 섞어서 새로운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레이턴트 코드를 가져다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시라서 두 개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다섯 개의 레이턴트 벡터를 쓰고요. 왜 근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섞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잠시만요. 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해상도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에 지금 코스한 스타일을 바꾸고 있거든요. 이 코스한 스타일. 그거를 바꾸면 좀 이미지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 바뀝니다. 로테이션 같은. 보시면은 이제 차가 막 돌아가거나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미들 스타일을 바꾸면 이렇게 뭔가 좀 더 적은 부위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파인 스타일을 바꾸면 이렇게 뭔가 색깔이라던가 디테일들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지스턴트 코드에서는 코스한 부분이 위쪽이고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는 미들이 이제 가운데 부분이고요. 파인이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코스한 성분이 큰 거에 영향을 끼치고 파인한 게 작은 거에 영향을 끼치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되는데 W가 그 제너레이터에 주입이 되는데 이 처음 단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이 첫 컨볼루션들에 주입이 됩니다. 첫 레이어들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주입이 되면은 이제 큰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지에. 이게 엄청 점점 커지니까. 근데 마지막 단에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만약에 스타일을 여기는 이제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좀 뭘 더 바꾸면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한 성분은 컨볼루션 레이어의 이제 앞단에 주입이 되고 파인한 성분은 뒷단에 주입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코스한 부분과 파인한 부분이 담당하는 그 레솔루션이 다르다. 그거를 근데 섞어주면 이렇게 섞어주면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네트워크가 다른 해상도를 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추론을 하게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5개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학습을 할 때는. 그냥 바로 그 W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이 이제 W와 W에 대응하는 이미지 이렇게 20만 장을 뽑았고요. 네, 그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 그러면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학습시키냐? 무엇을 학습시키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 W와 컨트롤 파라미터 P를 받으면 변형된 레이턴트 코드 W 햇을 내어놓는 리그넷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리그넷을 학습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W 햇은 스타일겐 인풋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파라미터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 이제 IW 햇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 IW 햇은 우리가 리그넷에다가 컨트롤 파라미터 P를 넣잖아요. 이 P에 의해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리그넷은 이제 각 리그넷이 학습한 모드에 맞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조절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으로 학습을 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바꾸는 리그넷이 학습이 되는 거죠. 네. 잘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있는 리그넷을 학습한 겁니다. 리그넷. 리그넷이 뭐냐? 리그넷은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 W와 3DMM 파라미터 P를 받아서 이 P는 그 V라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V라는 또 다른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입니다. 다른 얼굴을 생성하는 W와 다른 얼굴을 생성하는 스타일겐 코드고요. 요 V로부터 이 DFR이라는 걸 통해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3D맨 파라미터로. 그래서 그 P와 이 W를 받아서 그걸 D를 내어놓습니다. 리그넷이. D는 이 원래 W와 더해져서 새로운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 그 뭐죠? 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DFR이라는 애가 뭔가 싶잖아요. 근데 이 DFR은 스타일겐의 레이턴트 코드로부터 그 컨트롤 패터 P를 측을 합니다. V는 이제 W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와 별개의 파라미터입니다. 별개의 스타일겐 파라미터입니다. 스타일겐 그러니까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인 거죠. 이에 따른 이제 3DMM 컨트롤 파라미터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리그넷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DFR은 리그넷을 학습하기 전에 학습이 됩니다. 미리 학습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D와 W를 더하면 이제 W 해시를 만들었죠. 그럼 요 W 해시 컨트롤 파라미터 PV에 의해서 컨트롤된 레이턴트 코드입니다. 요게 다시 DFR에 들어갑니다. DFR에. 그래서 컨트롤 파라미터 P-edit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 P-consist라는 거를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컨트롤 파라미터 P-edit은 그 에디팅 로스를 구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 지금 컨트롤 파라미터 P-edit은 PV에서 여기서 획득한 PV에서 값을 일부를 가져다가 아까 우리 레이턴트 코드 교체한 것처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값을 우리가 리그넷이 바꿀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럼 로테이션 값을 이 DFR이 추론한 값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외의 값은 PV의 값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네, 반대로 이제 P 컨시스트에서는요. 똑같이 W에서 그 DFR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뽑습니다. 컨트롤 파라미터. PW를 뽑는 거죠. 그 PW에서 바뀌면 안 되는 부분만 다 가져오고 로테이션만이래. 거꾸로입니다. 로테이션은 고정을 시키고 바뀌면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을 가져와서 씁니다. 그러면은 에디팅 로스에서는 로테이션만 학습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컨시스턴시 로스에서는 그 바뀌면 안 되는 부분만 절대 안 바뀌게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뭔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DFR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FR을 미리 학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타일겐 코드 이제 W를 얼굴 파라미터 P로 매핑하는 네트워크가 DFR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분 가능한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러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이 됩니다. 스타일겐 코드로부터 3D의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다. 네, 그래서 디퍼런셔블 렌더러를 쓴다고 했는데 이 디퍼런셔블 렌더러는 257차원의 컨트롤 파라미터 P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렌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FR을 학습하기 위한 노스는 다음과 같이 이제 L 포토와 L 랜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L 포토 설명을 드리면요. L 포토는 디퍼런셔블 렌더러 R이 컨트롤 파라미터 P를 이미지로 렌더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뺍니다. 그 실제 이미지와. 그러니까 이렇게 3D MM이 생성한 이미지를 실제 그 W 레이턴트 코드 W로 만든 이미지와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검은 배경 부분에 로스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겠죠. 요거를 막기 위해서 요 마스크를 줍니다. 마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얼굴 1에 엔드된 부분은 다 1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0입니다. 그러면은 얼굴 영역만 보겠다. 얼굴 영역만 잘 이렇게 똑같이 따라했는지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W를 넣었을 때, 이 DFR에다가 W를 넣었을 때, 이 W 같은 얼굴을 만들 수 있는 3D MM 파라미터 P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L랜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D MM에 이제 버텍스가 있죠. 이 버텍스의 특정 버텍스들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몇 번 버텍스는 코 부분이고 뭐는 턱 부분이고 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타일겐이 생성한 얼굴 이미지에서 랜드마크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2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비교를 한 거를 로스로 또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습이 되고요. 두 개를 이제 합치면은 DFR을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턴트 코드 W로부터 얼굴 파라미터 P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잘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오웹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목표 뭐죠? 시연님, 우리의 목표 뭐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목표요? 네네. 여기서 학습하고자 하는 게 뭐죠? 네, 제가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리그넷. 엄청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리그넷을 학습하는 게 여기서 다인 거예요. 나머지 요 DFR, 스타일겐 다 고정입니다. 학습 안 돼요. 학습이 안 됩니다. 오로지 리그넷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리그넷만 학습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고정입니다. 그래서 요 리그넷의 트레이닝 로스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총 3가지고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이제 에디팅 로스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부터 보면요. 리그넷에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지 잘 보시면요. 이 FW가 뭐냐면요. 이 F가 아까 말씀드린 DFR입니다. DFR. W로부터 비슷한 3D의 파라미터를 추론을 하죠. 그러면은 리그넷은 어떤 레이턴트 코드와 어떤 3D의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는데 그 입력이 W로부터 온 것이라면 결국은 둘 다 똑같은 얼굴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리그넷이 내어놓는 아웃풋 레이턴트 코드는 W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W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을 잘 해라. 이게 첫 번째 로스. 네, 리컨스트럭션 로스고요. 두 번째 로스는 이제 그 렌더 로스입니다. 그 아까 우리가 저기 설명했던 그 포토 로스와 랜드마크 로스 요거를 쓰고 있죠. 네. p 에딧과 이제 p 에딧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p 에딧이 뭔가 교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뭘 교체를 한다는 거지? 생각을 하시죠. 자, 아까 흐지부지 설명한 부분,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만 설명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게 그림을 좀 마음에 안 들게 그려서 제가 다시 그려봤습니다. 오버북에 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아까 V가 그 DFR에 들어가면 이 V에 3D면 파라미터가 나오죠. 그쵸? V도 레이턴트 코드니까 V 얼굴을 만들 수 있는 3DM 파라미터 PV가 나오죠. 요거를 이제 요게 리그넷을 통과해서 이제 W 햇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W 햇에서 다시 DFLR을 써서 3DM 파라미터를 추론한 게 P 햇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컨트롤은 PV만 사용했지만 W는 레이턴트 코드 W는 W를 사용했습니다. V가 아니라. 그러니까 컨트롤은 V 얼굴로 컨트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V 얼굴이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W 얼굴에 왼쪽을 보고 있는 거를 생성을 하는 게 맞겠죠. 컨트롤은 V로 하니까. 근데 W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컨트롤 하고 싶은 밸류 외의 밸류들을 컨트롤한다.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나 뭐 일루미네이션이나 이런 거는 그 지금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로테이션만 지금 바꾼다고 상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로테이션만 바꾸면은 그런 것들은 고정이 돼야겠죠. 고정이 돼야 되는 값들은 W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타일 레이턴트가 되는 거는 PV에만 있다는 건가요? 스타일 레이턴트가 되는 건 예. PV는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 파라미터인 거죠. PV는. 예. 컨트롤할 로테이션 값을 이 PV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그 컨트롤 말고는 딱히 스타일은 없는 거죠. 나머지 원래 다 스타일은. 컨텐츠를 상징하는 그런. 아, 그게 W죠. W가 예.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컨트롤러블한 파라미터 이외의 파라미터들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P햇을 추론을 했죠. 그러면은 이 P햇은 자, V처럼 얼굴을 돌리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W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컨트롤만 하는 거죠. 로테이션만. 네. 그거를 어떻게 근데 강제할 수 있냐? 자, 아까 P 에딧을 제가 값을 교체를 한다 자꾸 이랬는데 PV의 값에서 아까 우리 PV를 얻었죠? V로부터 DFR을 통해서 PV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로테이션 부분만 우리가 예측한 값 P햇에서 바깥치기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P 에딧을 써서 다시 이렇게 디퍼런셜 렌더를 넣어서 렌더를 하죠. 그러면은 이 P 에딧은 어떤 값만 갖고 있으면 되냐? 로테이션만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팅 로스에서는 로테이션만 보겠다. 컨트롤할 파라미터만 보겠다. 네, 그것만 잘 바뀌었는지 보겠다. 나머지는 왜냐면 다 이 V는 이미 V의 값을 그러니까 네, V의 값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V랑 같은 얼굴이 나오겠죠. 네. 왜냐면은 PV는 제가 PW라고 저거 잘못 적네요. PV인데. 네. PV는 이 V 사람 지금 뭔가 어린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린애 아이덴티티 일루미네이션 이런 걸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테이션만 잘 추론하면 되는 신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설명 되게 잘한 것 같거든. 나는 이해 되겠고. 근데 요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결과에다가 W를 더해준다는 얘기는 이 앞에까지 리그넷 디코드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찌 보면 W에 더해줄 약간 델타 W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다는 의미가 되겠네. 네네네. 제가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 사실 이제 W 햇이 나오는 게 아니라 D가 나와서 W랑 더해지는 부분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델타 W 또는 D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네. 오케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 그러니까 그 델타가 나오는 게 왜 메커니즘상 왜 델타만 나오게 되는 걸까? 여기서 보면 리그넷 디코더에서 나오는 결과가 V와 W가 맨 처음에 인풋으로 들어갔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왜 이 델타의 정보만 나오게 되는 걸까? 메커니즘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제가 답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여기 W가 저기 아래에 있는 남자 얼굴을 만들고 있잖아요. 보시면 W가 스타일겐을 통해서 남자 얼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게 결국 그 포즈 컨트롤이나 뭐 특정한 한 가지를 컨트롤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GFR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많은 512 by 18
차원에서 사실 특정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을 다 프리딕션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그 폴즈만 딱 바꿀 수 있는 델타 값을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자들이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맞아. 맞아.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왜 델타만 배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가 딱 느낌이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만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의 구조상 왜 델타만 배우게 될까가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 근데 메커니즘상 그 로스 펑션을 계산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맞는 델타 값을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델타를 프리딕션해서 델타에다가 그 W에다가 델타를 더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타일겐을 사용해서 뭐 이미지를 렌더를 하든 뭘 오케이. 하든 하니까 오케이.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넘어가면 원래 오리지널처럼 갈 텐데 지금 들어간 만큼이 변한다. 오케이. 그렇겠네. 네, 그리고 만약에 W를 사용을 안 하면은 뭔가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꼴이 약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학습이. 오케이. 그런 생각이 나는 조금, 클리어하게 네. 이해가 된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 그렇게, 네, 약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전 피규어에서 네. 보시면 리그넷 인코더에 i를 프리딕션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넷 인코더는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인포메이션만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DFR을 통해서 그 로테이션 같은 정보들을 규정하고 아이덴티티 로테이션을 합쳐서 새로운 그렇지, W를 그렇지. 만드는 거죠. 오케이.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맞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한 게 네,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저 네. P에서 위쪽 두 개를 로테이션을 쓰고 나머지는 아래 거다라고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네. 근데 이게 네. P라는 게 DFR의 아웃풋인데 DFR은 학습이 안 된다고 네.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로테이션을 위쪽에 이렇게 강제할 수가 있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값을 그냥. 값을 이제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 PW 아니고 PV입니다. PV에서 P햇의 PV 값을 일부러 가져와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P 햇의 위에 0.8, 0.9가 네. 로테이션을 의미한다는 거를 이제 DFR이 알 수 있죠. DFR 학습 없이 저기 알 수가 있나요? DFR이 학습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코멘트 하자면 사실 학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프리트레인 돼 있는 학습형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MM에서는 저희가 네네네. P-value를 쓰잖아요. 그 P가 그 뭐 0번째에서 7번째 뭐 로테이션 어떻게 정해져 그게 있는 담당한 거군요. 거를 네네, 정해져 있죠. 3DMM 그렇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컨트롤러 파라미터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로테이션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만 바꿔치기 하면은 된다. 그거를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잠시만요. 이 에딧 설명했고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P 에딧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PV가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인 거죠. 그냥 정답인 거죠. 정답. 그냥 V의 얼굴이 3DMM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든지 알아요. 이미. 거기서 정답을 다 가져와서 로테이션 외의 부분은 다 정답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로테이션만 잘 만들면 되겠네 인 거죠. 이 부분에서는 로테이션만 잘 만든다. 네, 그게 에디팅 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V의 로테이션을 똑같이 흉내를 내겠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그러면은 그냥 PV가 정답값이면 P-햇이랑 그냥 바로 비교해서 그냥 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해요.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값을 바꾸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의 논문에서 렌더링 로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렇게 네, 학습이 되고요. 이번에는요 P 컨시스트 있죠? 밑에 이 P 컨시스트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에서 DFR로 추론한 PW 값이 네,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여기서 로테이션만 이제 사용합니다. 반대로 P 에디과 반대로 로테이션만 우리 정답에서 가져올게. 나머지는 P 햇이 너가 알아서 그러니까 P 햇은 결국 리그넷에서 나오는 거니까 DF라는 학습이 안 되니까요. 리그넷 너는 그 P 햇의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그러니까 리그넷이 에디팅하는 걸 배우고자 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라고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배워야 하는 값, 그러니까 로테이션 빼고 나머지 값들은 W 값과 최대한 유사한 값을 가지도록 학습이 되는 컨시스턴시 로스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컨시스턴시 로스인 거죠. 최대한 원래 이미지 그대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컨시스턴시 로스 그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P 컨시스트는 네, 앞서 말했던 P 에딧과 반대로 로테이션 값만 바꿔치기 하고 다른 바뀌면 안 되는 값들, 예를 들어서 일루미네이션, 익스프레션, 쉐이프, 스킨, 리프렉션 등등등 이런 값들은 고정인 컨트롤 파라미터입니다. 이걸로 렌더를 해서 스타일겐 이미지와 비교를 하는 거죠. 스타일겐 그 W로 만든 이미지, IW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랜드마크로도 이제 앞서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랜드마크를 추론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저 혹시 네. 그 스타일겐 레이트 코드 W에서 그 아랫부분에 P 컨시스트 네. 쪽에 네. 그 이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디퍼런시애블 렌더러로 들어가는 화살표가 네.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요 부분. W가 이렇게 렌더링 되기 전에 PW를 가져오는 거죠. PW를 예측하는 부분이 여기 아예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없죠. PW가 없어요. 요거를 좀 그려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요거를 교체를 한다, 값을. 그러면은 그 컨트롤을 하는 파라미터가 그 3DMM에 있는 그 뭐 로테이션이라던가 그런 3DMM에 있는 것만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안 될 것 같고, 로테이션, 익스프레션, 일루미네이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목표 시훈님 우리 목표 뭐라 했죠? 리그넷 학습하는 거요. 아, 그쵸. 리그넷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V와 W가 있잖아요. 근데 이 V와 W의 위치를 바꿔서도 학습을 합니다. W와 V로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언슈퍼바이즈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학습 스킴을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실 텐데요. 이렇게 포즈가 지금 에디팅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도 얼굴 로테이션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아래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에디팅. 그래서 이제
각각의 리그넷을 제가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빛을 이렇게 밝게 어둡게 했을 때 같이 따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저만 멈췄어요? 잘 안 보이나요? 멈췄어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요? 이거 영상 전체 오버뷰에서 스타일간도 사용하던데 그것도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나요? 네네네네. 그 리그넷 외에는 다 고정입니다. 이렇게 포즈 이제 안 끊기시죠? 저기 그러면은 데이터가 네. n개 있으면은 네. 이제 n제곱 마이너스 n개의 셋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학습하는 건가요? 페어가 그렇죠. 네. 조합이 그렇게 있겠죠? 뭐 학습 엄청 오래 네. 한 건가요? 일단 20만 개를 뽑았다는 거에서 좀 경악을 했습니다. 이미지 20만 개. 네, 어차피 생성은 무한으로 즐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관이 더 적게 해도 학습은 되지 않을까. 무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같고요. 약간 제 생각에는 그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할 것 같고 그 막 사실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안 써도 어느 지점까지 가면 수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네트워크가 좀 압축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려가지고 이제 스타일겐에 넣어서 생성을 하겠죠. 리그넷에서 나온 뭔가 스타일겐 레이턴트 코드를 다시 스타일겐에 넣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도 된다고. 이미지에서 포즈가 이렇게 잘 바뀌면 어쩌면 우리 과제하는 거에서도 캐릭터의 몸도 아주 뭐 여러 동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슬쩍 그러니까 3D로 만들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포즈 변화는 약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능할 수 복잡한 있어요. 캐릭터의 동작을 다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슬쩍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3D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고 이미지 도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슬쩍 여러 가지 그러니까 캐릭터의 포즈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슬쩍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몸에도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제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는 오클루전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바디는 로테이션 눌리면 오클루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손 못 찾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 보니까 좀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약간 장점이 얼라인을 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포즈는 약간 얼라인이 조금 뭔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더 정확하게 얼라인 시키기가 약간 어려워지면 또 스타일겐이 배우기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이랑 익스프레션이랑 일루미네이션은 다 바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시면 각각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한 번에 하나만 학습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 개는 잘 안 되나 봐요. 얘는 일루미네이션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개도 했는 거 레포팅을 했는데 네. 막 굳이 자랑은 안 한 거 보면 네. 엄청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긴 하지만 적당히 되는 되긴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로테이션 학습한 거랑 익스프레션 학습한 거 네트워크 두 개 다 프로그램에 넣어놓은 다음에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 네트워크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로테이션을 일단 먼저 먹여요. 스타일겐 코드를 획득을 하잖아요. 그 코드를 또 인풋으로 줘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또 바꿔요. 그럼 또 코드가 나오겠죠. 그거를 또 다른 뭐가에 넣고 그런 식으로 넣고 하면은 뭐 네. 이런 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잘 무한으로 돌려막기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무한으로 돌려서 이렇게 무한으로 넣는 거죠.
사실 유한이겠죠? 파라미터는 고정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의 발표는 그러면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턴 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는 게 적어서 뭔가를 좀 질문해드리기가 좀 어색하네요, 아직까지. 아, 그래요? 요거 구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현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구현해야 된다는 말은 저기 깃허브이 없나요? 아, 예, 예. 깃허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네. 경찰서 소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아이디어 있잖아요. 네네. 어떤 몸. 포즈 바꾸고 일루미네이션 바꾸고 이렇게 차례대로 한다는 거. 네네네. 그게 레이턴트 코드가 각자 다른 부분이 그걸 할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즈 바꾸는 부분은 레이턴트하고 일루미네이션 바꾸는 레이턴트 코드하고 다 독립적으로 할당이 되는 건지. 아, 그 결과물을 그대로 다시 넣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결과물을. 예, 예, 예. 여기서 오케이, W 오케이. 해설을 얻었잖아요. 요걸 다시 여기다 W에다 넣는 거죠. 이렇게. 이번엔 네네. 다른 리그넷을 사용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